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2017년 중앙치매센터 연차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 수가 무려 6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는 제주도 인구수와 거의 동일한 수준인데요. 이렇듯 치매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을 피부로도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노후 준비에 필수적인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3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그 노하우를 공개해드리는 시간도 역시 갖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거나 또 강의 나누는 얘기와 도중에 또 어떤 궁금증들 생기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참여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지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남겨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 A 강의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하면 연금 보험을 떠올리십니다. 이만큼 중요한 게 바로 치매 간병 보험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또 하나의 노후 준비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미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한두 개 정도는 이미 갖고 있는 보험이 되었고, 많은 앞으로 이슈가 될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시간에 이 강의 잘 들으시면은 이 치매 간병보험은 이 증권 하나로도 충분하게 넉넉하게 보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미 나라에서 우리 국민연금 및 장기 노인 요양보호급여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중요한 거는 재가급여랑 시설급여가 있어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전액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상이 되겠지만은 일부 우리 보상이 어디까지 될까요?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또는 우리 가족이 치매에 걸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한 달에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당신의 부모님들이 지금 건강 상태가 치매 상태가 됐다고 하면 몇 년 정도 부양을 할 수가 있을까요? 대부분 한 2년, 3년 정도는 당연히 부양을 하겠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 매달 100에서 2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은 과연 몇 년이나 그 기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요양시설 비용 보시다시피 전국의 주요 요양센터인데요. 아무로 요양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실버타운들이 굉장히 앞으로 큰 성행을 할 것 같은데, 일단 보증금이 들어가는 요양병원도 있고요. 그리고 월 60에서 최대 700만 원. 그 급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시설비용 보통 요양병원, 우리 동네나 이렇게 번화가의 중심으로 있는 건물 안에 있는 요양센터만 보시더라도 평균 100에서 200만 원 정도는 개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서울 주요 보시면은 저렴한 데는 뭐 60, 70도 있지만은 여러 명이 집단 수용을 하시는 곳은 저렴하게 갈 수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을 좀 더 좋은 곳에 모시겠다 하게 되면은 일단 뭐 2, 300단위는 그냥 기본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비용들 과연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있으실까요? 아마 상위 10%도 안 될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우리 이제 치매는 암이나 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12명 중에 1명씩 발생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평균 연령이 오래 살수록
아마 치매 환자 발생 수는 점차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선진국 뭐 일본이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런 곳만 보더라도 치매에 대한 굉장히 나라 정책상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050년 정도 되면은 7명 중에 1명은 치매 환자가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는 치료비는 지출은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사회적 재난 상태까지도 오게 되고 있는데요. 이건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고요. 앞으로 치매 환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치매 초기 증세, 경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도, 인지장애 능력인데요. 시간과 공간 상한 능력, 그리고 기억력이 저하되는. 우리 평상시에도 이제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면 이거 치매 증상 아니야? 이렇게 농담 삼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깜빡깜빡이나 기억력 저하가 강했을 때 병원에 가시면은 치매 판정을 경도 인지장애 정도는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망증일까 치매일까를 판단하는 기준을 간단하게 풀어보시면요. 만약 택시에 제가 우산을 갖고 왔는데 놓고 내렸어요. 그때 반응을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건망증 상태는 우산을 택시에 두고 내렸네? 알고는 있어요. 근데 힌트를 주면은, 아, 내가 아까 택시를 탔었지, 우산을 놓고 내렸구나. 이런 건망증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많이들 발생하는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럼 예비 치매 상태. 분명히 우산을 가져왔는데, 내 우산 못 봤어 하면서 우산을 찾는 상황의 기억 또는 세부적인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 됐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치매의 초기 증세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치매는 우산조차도 어디다 둔지, 어디서 가져온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산조차 찾을 수 없는 상태. 이때 연세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시면은 반드시 그 치매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엔 치매 검사는 가까운 뭐 정형외과나 일부 동네 병원에서도 치매 테스트하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저렴한 비용으로 치매 테스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조기 치매 예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질환 증가율, 우리가 노인이 되면은 지금 평균 우리가 판단하기에 국민연금도 한 65세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65세 정도 됐다고 하면 노인이라고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노인의 기준을 보시면은 물론 요즘 65세 되신 분들 굉장히 젊고 사회생활도 아직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일단 주위 분들 보시면은 기관지나 폐암, 그리고 혈관질환, 관절증, 당뇨, 성인질환, 그리고 추간판장애. 이건 뭐 젊은 사람도 많죠. 그리고 간암, 직장암, 파킨슨, 치매 등으로 노인 질환의 순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환자는 아까 말했듯이 43명분보다 더 많은 한 65만 명 가량이 되고 있는데요. 1년 새 13%가 증가했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치매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1999년부터 2010년 65세 이상 노인 외래 환자를 기준으로 했지만은 지금 현재는 65만 명 가량 되는 상태입니다. 점차 치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CDR 척도라고 치매를 기준하는 그 구분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정상이요. 경도는 치매 초기 CDR 척도 1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도는 일상생활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 집안생활, 사회생활 장애가 있으나 정상활동은 가능합니다. 요 정도까지만 해도 집에서 모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중증도, 시간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 간단한 집안일 가능하나 외견상으로는 집 밖의 활동이 불가능. 중증도 정도 되시면은 이제 집을 나갔는데 집을 찾기가 힘드신 거예요. 집에 이제 거의 감금하다시피 있으셔야 되는데 이때는 간병인도 있어야 되고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는 점차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매 한번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멈추는 게 없어요. 느려질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치매는 계속해서 우리 머리의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중증 정도 되면 CDR 척도 3점인데 사람에 대한 인지능력, 유지, 대소변 등을 좀 구분을 못하시고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고 외견상으로도 치매인 환자가 보여집니다. 이때 되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시설들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이때부터는 이제 가족들이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많이들 모시는데요. 이때부터는
간병 상태도 물론 간병인들도 필요하겠지만 누군가 가족 중에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을 케어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더욱더 상태가 심해지시면 요양원이나 재가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증도 이렇게 상태가 심해지시면은 이 기간이 보통 12.5년 정도 유지를 하게 되는데, 통계적으로 이 긴 시간 동안 가족들은 긴 병에 효자없다고 하는데,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하셔도 그리고 여러 가지 주위 환경들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치매보험을 준비하시면 좋으냐면요, 일단은 과거에 치매보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암보험처럼 급수별로 보장해주는 치매보험. 예전에 과거에 1등급에서 3등급 또는 4등급까지 암보험처럼 진단자금을 줬어요. 치매 진단 시 얼마, 1,000만원, 뭐 2,000만원, 그리고 1급 진단 시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납입 면제까지 주어서 치매보험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진단자금 뿐만 아니라 매달 치매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달 주는 보험이 있다면 얼마나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가계경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일단 초기 치매가 됐을 때는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1,000만 원은 항구자 기준이고요. 방구자는 500만 원이 되겠죠? 딱 절반이 나갑니다. 그리고 중등도 치매 진단 금액을 받았을 때는 최대 이제 500만 원을 진단 자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등도 치매 진단 자금이 끝나고 나서는 중증 치매가 되면 최대 이제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항구자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진단 자금도 나가죠. 진단 자금도 나가게 되고요. 이거 받아서 되겠냐 이렇게 하겠지만, 아까 우리가 치매 CDR 척도 구분법에서 집에서 모실 수 있는 정도면은 2,000만 원 결코 작은 돈 아닙니다. 큰 돈이라 보실 수 있고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하는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을 이용할 때 큰 돈이 들게 되는데, 그때는 얼마나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는데, 그렇다면 일단은 경증, 중증도, 중증, 만약에 한 번에 중증을 치매받기 때문에 한 번에 2,000만 원이 나가게 되겠죠. 항구자 기준으로. 방구자는 2분의 1 기준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제 매월 생활자금이 항구자 기준 매월 100만 원씩 나갑니다. 100만 원씩. 그렇다면 아까 시설 등을 이용할 때 큰 도움이 되겠죠. 100만 원씩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보증지급은 3년 동안 3,600만 원을 보증을 지급해 주고요. 그리고 최대 15년 동안 180회 1억 8천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살아 계시는 동안 최대 1억 8천, 아까 2천만 원까지 포함하면 항구자에 2억 원을 지급을 해드립니다. 아마 지금까지 치매보험들은 많이 지급해야 5천, 6천 또는 4천 이 정도뿐이 지급을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치매보험을 많이 내놓는데 보시면은 많이 지급해야 1억이 안 되는 성향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최대 2억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큰 특징이 있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합니다. 최대 2억, 그리고 확정 5,600만 원을 지급해주고, 그리고 매월 100만 원씩, 그리고 36개월 보증 지급, 그리고 최대 180회에서 2억까지 지급을 해드리는데요. 그렇다면 보험료 비싸면 안 되겠죠. 보험료 저렴한 걸로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상품 부분 자세히 보면요, 요즘 유행하는 이 무해지환급형이 가능합니다. 무해지환급형은 일단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하고, 그리고 해지환급금이 굉장히 높은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표준형은 이제 과거의 치매보험과 같이 이제 해약환급금이 계속 일부 발생하는 보험이고요. 일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90세 만기로 운영이 됩니다. 이미 치매는 70 후반부터 80 초반에 거의 진단을 받기 때문에 90세 만기로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고요. 납입기간은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입 나이 4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일단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방구자만 가능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월납이고 연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연봉이 2.75로 최저보증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무해지환급형하고 표준형하고 요즘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무해지환급형은 여기 뒤에서 보시면은 일단 보험료 예시 한번 항구자 1,000만 원 1구자 들어갔습니다. 1구자 들어가고 20년 납. 20년 납을 한 이유는 보험료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납입 면제. 납입 면제는 치매에 딱 진단만 되신다고 하면은 보험료를 그때부터 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보험회사 대신 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납입 정지가 아니고요. 보험회사가 대신 보험금을 내드립니다. 그리고 무해지환급표, 여기 45세 남자 기준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표준형과 차이는 거의 한 4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보험료 저렴하죠. 42%가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50세도 보시다시피 40% 정도 저렴하게 되어 있고요. 60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사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60세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다면은 보험료 차이 여기서는 많이 안 나게 됐지만 무해지 비교했을 때고요. 표준형, 타사 표준형 같은 때는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지금 현재 방송에 설명한 거는 2억 원을 보장해 주지만 10만 원을 내더라도 한 7천만 원 정도 본인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내가 치매에 안 걸릴 수 있잖아요. 일단 가입 조건 아까도 나왔지만은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 직업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유병력도 상관이 없습니다. 1년 이내에 뇌혈관 질환이나 치매 진단이나 뭐 파킨슨이나 이런 진단만 없으시다고 하면 누구나 다 직업도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가입이 가능한 누구나 가능한 보험이고요. 누구나 다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누구나 다 가능하고 보험료가 이렇게 저렴한데 아까 무해지의 특징은 45세 남자 기준으로 20년 만기가 딱 되시잖아요. 아까 납입 면제 있다고 하셨죠. 납면 있으시고 그리고 납기가 딱 지나시면은 해지환급금이 1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시면은 70세 중후반이 되시면 해지환급금 200% 가까이 됩니다. 200%. 높으신 분들은 230%까지도 238%까지도 해지환급 가능합니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시면 5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내잖아요. 1년이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년이면은 5만 원씩 1년이면 얼마예요? 60만 원이죠. 그리고 20년 내시면은 1200만 원이에요. 그렇죠? 60만 원씩 1년이면 600이고 1년 60만 원이고 10년이면 600이고 20년이면 1200만 원 내시잖아요. 내가 낸 돈은 1200만 원이야. 근데 2억 보장받으시죠. 2억. 벌써 거의 20배 가까운 거의 200% 가까운 보장을 받으시고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건강하게 산다 하면은 여기 보시면 해지환급금 내가 낸 돈의 2배 정도를 받아 가시는 겁니다. 얼마나 좀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치매에 걸린다고 하면 납입 면제에 2억을 보장을 받으시고 내가 건강하게 살았다고 하면 거의 200% 가까운 해지환급금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까지 제가 본 치매보험 중에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계 제가 상품 설명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보시면은 상품 설명서에 그 보험료 지수라고 있어요. 연간 보험료 지수가 있는데 그 보험료 지수는 뭐냐면요. 그 업계 평균 보험료 가격을 나타내는 그 가격 통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83%뿐이 되지 않아요. 보험료가.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치매보험보다 한 18% 정도 저렴하고 그리고 무해지이기 때문에 보험료 거품을 쫙 낮췄고 그리고 치매가 걸린다고 하면 큰 보장, 치매에 대한 그 안정막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보험 준비하신다면은 굉장히 많은 치매보험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꼼꼼히 따져보시고 이런 뭐 매월 지급되는 그리고 보장도 되는 그리고 보험료도 저렴하고 환급금도 해지환급금도 높은 상품을 선택하신다고 하면은 치매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가져가실 수 있고 안정성도 대비할 수 있는 큰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하나의 노후 준비 치매 간병보험에 대해서 정보를 들려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로도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한국인의 사망 원인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 뇌, 심장 질환. 이 질환과 관련해서 3대 질환에 대해 대비하는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열 전문가님, 네. 암 진단비는 어느 정도나 가입할 수 있는지 또 여러 보험사에서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그 암 진단비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지금 손해보험, 생명보험 전체 통틀어서 1억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 예전에는 뭐 내가 어떠한 보험사별로 뭐 최대 해갖고 뭐 2억, 3억, 뭐 어떤 분들 5억 이상도 가지고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잘랐죠. 그래서 그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만 가입을 시켜라 해갖고 손해보험, 생명보험 전체적으로 다 통틀어서 1억 5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암보험 2개 갖고 있는데 어떻게 중복으로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되게 많으세요. 이 암보험은 뭐 2개든 3개든 1억 5천만 원만 안 넘으시게 되면 뭐 충분하게 다 가입이 중복으로 보상이 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이라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세요. 유사암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또 갑상선암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네. 완치율이 높은 암, 그래서 진단비를 좀 많이 준비해 놓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왜 유사암은 일반 암처럼 예를 들면 1억 5천까지 준비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일단 유사암에 대해서 보면은요, 제자리암, 경객성종양, 흑색종, 그리고 갑상선암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조기 진단으로 발견이 쉬워요. 그리고 과거 증권들 보면은 그 일반암에 갑상선암이 들어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워낙 손해율이 이제 많이 진단을 받기 때문에 유사암으로 빠져 있어요. 이제 소에 가면 유사암은 빠져 있는데, 일부 생명보험에서 생식기암들도 이제 유사암이나 대장전막내암도 지금 최근 들어 뭐 대장전막내암 생손보호사 보면은 유사암으로 많이 빼놨거든요. 네네. 그만큼 이제 내시경 검사나 초음파 검사로도 쉽게 진단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보험 많이 들고 있는데 보면은 한 8개 정도 들고 있는데요. 다 합쳐도 유사암 1,000만 원이 좀 될까 말까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유사암을 한 증권에도 1,000만 원을 넣을 수가 있으세요. 네네. 물론 뭐 요즘 보험회사들이 좀 이상한데 마티 세일처럼 막 좋은 담보들을 과거에 좋았던 담보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유병자 보험에도 유사암을 1,000만 원까지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유병자 보험은 이제 한 증권에 뭐 진단자금 한 2천만 원 정도만 낸다고 하면 일반암은 유사암을 1,000만 원까지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65세까지 이제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제 한 증권에 크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면책 기간도 없어요. 유사암 같은 경우 90일 면책 기간이 없어서 유사암을 이번 기회에 보시면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들 있거든요. 그리고 사고력도 크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암보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유사암이라는 게 2004년 전에 그 암보험 가입하셨던 분들은 생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갑상선암도 일반암 취급을 했습니다. 네. 요새 갑상선암이 생존율이 99.9%잖아요. 전이가 되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은. 네. 순수히 갑상선암으로만 보셨을 때는 워낙에 이제 자주 걸리시는 이제 거의 이제 생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유사암으로 빼놔갖고 이제 진단을 많이 안 주는데, A란 뭐 보험사 같은 경우는 그 일반암 진단을 3,000만 원만 넣으면 그 유사암을 1,500만 원까지 주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뭐 암보험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유사암까지 있으면 생각을 하셔서 그 일반 진단금이 뭐 3,000만 원 주는데 유사암이 뭐 10%이나 300만 원 주는 보험사가 아니라 유사암이 정말 많이 필요하시다고 하시게 되면 좀 더 많이 주는 보험사를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참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진단이 쉽고 치료가 쉽기 때문에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서 일반암의 한 10에서 20% 정도만 뭐 일반 보험사에서는 지급하는 유사암 진단비가 많게는 1,500만 원까지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암 진단비에는 2차 암, 재진단암 같은 진단비가 있는데 왜 뇌나 혈관 쪽에는 이 2차, 3차 진단비가 없는 건지 궁금해요. 이성윤 전문가님. 예, 이게 뇌질환하게 되면 뭐 지주막과 출혈 같은 경우 있고, 이제 뭐 심장질환 같은 경우는 뭐 허혈성 같은 경우는 뭐 협심증 같은 게 있는데, 네. 그 협심증은 한 번 걸리시게 되게 되면 2번, 3번, 제 지인 같은 경우 6번까지 협심증으로 시술을 받으신 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암, 뭐 재진단암 했을 경우에 전이가 되거나 뭐 원발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그 뇌 질환하고 이제 허혈성 이제 심장 질환 같은 경우처럼 그렇게 빈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뇌혈관하고 이 허혈성 질환 같은 경우를 2번씩, 뭐 3번씩, 뭐 그때마다 계속 준다고 하게 되면 보험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고요. 보험사의 손해율은 상당히 많아지겠죠. 네, 네. 뇌혈관하고 허혈성 질환의 2차 진단비는 아직 출시는 되고 있지 않지만 그 관련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생명보험에 이제 GI보험이나 2차, 3차 지급해주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이제 그 뇌혈관 2차 수술 그리고 허혈성 2차 수술에 대해서 지급해주는 회사들이 일부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보완을 하신다고 하면은 2차, 3차 뭐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이제 방송을 했을 때 수술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술비 같은 경우가 뭐 A 보험사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해갖고 주는 보험사가 좀 있지만 다른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2번째, 3번째 해갖고 수술비로 이 뇌혈관하고 이제 심장 질환을 커버를 하는 보험사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있기 쉽지 않은 내용들을 전문가님들은 이렇게 꿰고 계십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반드시 문의를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유병자의 경우에 뇌의 가장 큰 범위를 보장하는 뇌혈관 질환이나 또 심장의 가장 큰 범위를 보장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 요것도 가입이 가능한지가 궁금한데 유병자도 문턱이 열려 있을까요? 아, 예, 그럼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병자의 이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증만 보장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올 초부터 이제 보험이 많이 개정되고 나서는 이제 뇌졸중, 심지어 뇌혈관, 특성 뇌혈관 질환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유병자 플랜은 뭐 요즘 방송에서 많이 아시다시피 간편건강 325 3개월 이내 의사 추가 수강 없고 2년에 입원 수술 없고 5년 이내 암 없으면 가입되는 그런 보험들에서 유병자들도 이제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보장해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요. 거기에 또 하나 추가가 된다면 이런 진단시 우리 뭐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시면 이걸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보험회사가 굉장히 좀 약간 실수를 한 거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납입 면제까지 해주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시면 이제 20년 갱신이나 비갱신 또는 무해지 환급도 나와 있는데 그럼 유병자들도 충분히 이제 뇌혈관 그렇게 폭은 많이 들어가진 않으세요. 500에서 한 1000 정도 들어가시는데 그래도 이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진짜 몇 개월 전 아니면 1년 전만 해도 진짜 꿈도 못 꿨던 그리고 3, 4년 전에는 아예 진단자금도 유병자는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보험 시장이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또 많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비를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크게 준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유병자분들도 분명히 이 같은 보험 가입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유병력이 있는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20년 납 100세 만기를 권유하기보다는 20년 납 20년 만기로 자동 갱신하는 상품에 가입하라라고 권장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어떤 질병이 걸렸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암이 걸렸을 경우에 신장이나 뇌 쪽으로 갱신이 가능한 건지도 알고 싶어요. 예, 저희가 이제 20년 갱신, 30년 갱신, 10년 갱신 뭐 그런 게 이제 갱신짜리가 좀 있어서 좀 권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보험사가 이제 유병자분들 같은 경우는 20년이나 100세 만기 요즘에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요. 예전, 바로 전까지만 해도 다 20년 갱신, 갱신용으로 많이 팔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조금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 같은 경우는 20년나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지 마시고 20년 갱신자로 가입을 하시라고 조금 이제 권해드리는 이유가 좀 있는데 그럴 경우는 20년나 100세 만기 같은 경우 보험료가 정말 비쌉니다. 정말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많이 아플 때, 제일 병원에 많이 갈 때가 60대에서 70대 후반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단이 걸릴 때도 다 그 안에 진단이 걸리시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아프고 진단이 많이 걸릴 확률이 있을 나이의 기간 동안에 20년 갱신짜리
그럼 10년 갱신이 조금 짧으시고요. 20년 갱신짜리로 조금 권해드리는데 20년 납 104만기보다 20년 갱신짜리로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약 30%, 많아봤자 40% 정도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적은 보험료로 큰 보장을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예를 들어서 20년 갱신자로 가입을 했는데 내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나중에 갱신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암만 빠지고 나머지 그 2대 진단비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갱신이 다시 되시니까 보험료 대비 상당히 20년 갱신짜리는 아주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대신 질문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좀 여쭤볼게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렇고 20대 초반부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궁에 어떤 혹이 있어서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 암이나 2대 진단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 과거에는 이제 물혹이나 가슴에 이제 만모통이라고 하는데 물혹 같은 게 있게 되면은 생식기 쪽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 부담부를 잡고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3년 또는 5년 이런 식으로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제 종합검진이나 의학이 좀 발달하면서 보험회사들이 이제 그런 청구권 수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질병들은 좀 미세한 경증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크게 이제 차트나 이런 게 지장이 없다고 하면은 재발 가능성이 좀 낮다고 하면은 일반인처럼 가입을 이제 면책 없이 가입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더니 간병 건강이나 이런 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 기간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통과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 이렇게 됐으니까 그쪽 가입하기 힘들 거야. 이렇게 대부분 일반인들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내가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이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사람마다 이제 케이스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저희 쪽하고 상담을 받으시면은 가입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이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포기하시지 마시고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록이 있으셔서 하게 되면 거의 100% 이제 김성훈 전무가 얘기했듯이 부담보가 잡힙니다. 3년이든 5년이든 정기적 부담보가 잡힐 수가 있는데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이제 근종이 있어서 맞아요.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이제 거의 많이 하십니다. 그럴 경우에는 질병 후유장이 50% 발생이 되는데 자궁을 드러내시는 수술을 하셨을 경우에는 전혀 보험 가입하신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조금 아이러니하죠. 내가 무록을 갖고 있으면 보험 가입하는데 부담보가 잡히는데 자궁을 드러내게 되면 아예 보험을 충분하게 부담보가 안 잡히고 어차피 이제 부담보가 안 잡히고 어느 보험이든 다 가입을 시켜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3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진단비를 잘 준비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다고 열심히 드려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또 궁금한 거 있으실 거예요. 저희에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11시 32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시간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와 전화로 질문을 하고 계신데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우리 딸 88년생인데요. 예.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하고 꼭 하나 종합보험 하나생명에 두 개 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세요? 네. 예. 근데 올바른 암보험이 너무 암만 돼 있고 좀 그래서 좀 보완을 더 해야 되나 안 그러면 해지하고 다른 거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요.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보장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 지금 이성렬 전문가께서 함께 듣고 계신데 추가적인 질문을 하실 것 같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딸이 88년생이신데 올바른 암보험이 있으시고 하나생명에 이제 보험이 있으신데 네네. 메리츠 화재는 지금 암 진단금이 얼마 정도 갖고 계시죠? 암 진단금 이게 일반암 5천이고요. 네. 고액암 5천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생명은 얼마 정도 있으십니까? 하나생명은 의료 실비거든요. 네. 실비인데 그게 지금 계약서가 보험증권이 딸한테 있어가지고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지금. 네. 근데 지금 그럼
그 따님이 그 일반암 진단금이 5천만 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 자금이 부족한 게 아니고. 네. 너무 암에만 치우치고 다른 거에 좀 너무 다른 거 좀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예, 암하고 그 뇌출혈 이런 거밖에 안 되고 두 가지밖에 안 되거든요. 네. 다른 거로 좀 더 보완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요. 질병 같은 거 이런 거. 그럼 저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살면서 보험을 먼저 가입을 해야 될 거는 이제 실비보험이세요. 첫 네. 번째로. 근데 네. 그 하나생명이 실비보험이 있으신데, 네. 예, 그 당연히 지금 실비보험을 잘 준비가 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항상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저희는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증권이 네.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세요. 네. 근데 꼭 증권을 이제 한 군데다가 모아놓고 네. 그 자녀분들이나 이제 부군되시는 분한테도 말씀하셔서 내가 네. 어떻게 됐을 때는 내 보험을 항상 좀 쳐다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아, 예, 예. 지금 그 따님이 그 이제 실비는 어쨌거나 하나생명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지금 네. 보시게 되면 암보험이 5천만 원, 일반암 5천만 원 정도는 88년생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정도면 잘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아, 그런데 다한 거예요? 네, 그 암은 저희가 이제 네. 진단비를 이제 준비를 할 때 네. 어떤 분들은 나는 암보험 되게 많이 암 진단을 많이 갖고 싶어라고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든 보험은 이제 저희가 한 달에 얼마큼 벌어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가입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님이 혹시 일을 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그냥 네. 일반 주부인가요? 아니요, 지금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일을 하고 있으면 네. 따님의 그 연봉을 보시면 되시고요. 네. 그 연봉 대비 1대1 또는 그 최대 1.5대1 정도만 가입을 하시면 되세요. 암 진단금을. 연봉이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네. 맞춰서 다시 또 가입을 네.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네네. 근데 그런데 지금 보면 뇌출혈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근데 뇌졸중. 예. 뇌졸중하고 심근경색하고 그리 돼 있는 암보험에 그리 같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는 진단금 자체가 많지가 않으시죠? 예. 예. 일단 메리츠에는 뇌졸중하고 급성 심근경색이 준비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생명보험에는 뇌졸중은 이제 가입을 하셔도 없으세요, 지금은. 손해보험만 뇌졸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 뇌졸중 같은 경우는 뇌경색 그리고 그 뇌출혈 다 포함되어 있으신 게 뇌졸중이라고 하세요. 네네. 그런데 지금 88년생 되시게 되면 네. 뇌졸중도 있으시지만 뇌혈관 질환하고 급성 심근경색 그것도 더 많은 보장이 되는 허혈성 심장 질환도 조금 더 그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나으세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 뭐 지금 얼마 정도 가입되어 있으시죠? 지금 뇌졸중요? 네. 2천만 원요. 뇌졸중 2천이시고 그럼 급성 심근경색도 2천만 원 정도 가입이 되어 네.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맞죠? 네네. 예, 여기에 되시게 되면 뇌혈관하고 허혈성 같은 경우는 각각 1,000만 원 정도는 더 추가로 가입을 해 놓으시는 게 좀 나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여기다가 특약으로 해야 되나요? 예, 특약으로 해 놓으시는 게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거는 주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보험은 그 사망보험금을 이제 상해 뭐 질병 해갖고 통틀어서 이제 그 사망보험금을 주계약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보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사망, 상해 휴유장애를 주계약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주계약은 꼭 들어가셔야지만 이 뇌혈관하고 허혈성 질환 같은 그 담보는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건 특약이라 그러죠. 예, 시청자님. 지금 네네. 김성중 전문가께서도 함께 듣고 계신데 추가적인 네. 의견 있으신지 좀 들어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얘기 잘 들었고요. 일단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네. 저희가 증권을 보지 못한 상태니까 지금 그 메리츠 몇 년도에 가입하셨어요? 대략? 이거는 뭐 한 2개월 됐어요. 2개월 되셨고요. 얼마 네. 정도 되세요, 보험료? 보험료는 뭐 2만 원 정도요. 2만 원이요? 갱신형인가요? 네? 갱신형인가요? 이게 20년 납 갱신형이더라고. 20년까지는 그냥 가고요. 갱신형이고. 예.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금액만 알아도 네. 대충 증권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가거든요. 그리고 하나생명은 얼마 정도 언제 가입하신 거예요?
하나생명은 2014년도에 그 가입을 하고요. 네. 이것도 2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2만 원 정도요? 네. 보험료 굉장히 좀 저렴하게 잘 가입을 하셨는데, 네. 일단은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갱신형이기 때문에 나이도 따님이 젊고, 따님 시집 네. 가셨나요? 아니면 일반? 예, 취업하고 있어요. 그 결혼은 하셨나요, 따님이? 아니, 결혼은 아직 안 했어요. 결혼 아직 안 하셨고요? 예. 일단 예, 기본적인 보험만 딱 준비하셨네요. 암하고 3대 진단, 그쵸? 치아보험도 있어요. 있기는. 치아보험도 있으시고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있으신데, 일단은 예. 지금 다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이 젊으셨을 때는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으세요. 예. 보험은 재무적인 거고 또 리스크 네. 자산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뼈대가 네.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3대 진단만큼은 비갱신형 또 요즘 무해지나 저해지환급형 납입 면제되는 상품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되어 있으세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메리츠 이런 갱신형 보험은 내가 보험이 좀 많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네. 좀 더 받고 싶다 하실 때 저렴하게 가입하실 때 좀 유리하고요. 네. 물론 지금은 이 메리츠나 이런 거보다도 그 3대 진단의 뇌혈관이나 심혈관 쪽에 더 또 암에 대해서 또 고해감 이런 것도 2차암 또 재진단암 그리고 유사암 아까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성이니까 네. 유사암도 많이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골고루 거기다 수술이나 입원까지 종합 형태로 이제 예. 기초를 좀 튼튼하게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세요. 예, 지금 예, 그 준비를 하실 타이밍인 것 같고요. 예. 그쪽으로 이제 좀 전환을 하셔서 네. 그 3대 진단이라든지 입원이나 수술 또 후유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을 네.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네. 예. 저도 예. 그럴 생각하고 그래서 전화를 한번 그래 해볼까 아유, 전화 잘 싶어서. 주셨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시청자님, 같습니다. 그 메리츠 암보험 2달 전에 가입하셨다고요? 예. 예, 뭐 암 진단비가 5천인데 내가 가입한 보험료는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김성중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갱신형 네. 상품이네요. 따님이 네. 나이가 많이 어리시니까 요새는 그러니까, 예. 뭐 무해지나 예. 저해지 쪽으로 굉장히 저렴한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를 예, 조금 예.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더 상담 받으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분들이 상담 대기하고 계셔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실시간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좀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437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내용이 굉장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제 남편이 49인데요. 방금 방송하신 그 3대 진단비를 20년 갱신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갱신이 안 좋다고는 하던데 괜찮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이대에 맞춰서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맞는 건지는 이성열 전문가께 질문 드려볼까요? 예, 49세시니까 20년 갱신으로 하셔도 69세에 갱신이 한번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년 동안은 보장을 이제 충분하게 받을 수가 있으신 건데요. 이제 저희들한테 항상 물어볼 때 뭐 보험료가 얼마나 와요? 먼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보험을 진단금을 얼마에 넣느냐가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49세시게 되면 3대 진단비 뭐 암 3천, 뭐 뇌졸중 2천에 뭐 뇌혈관 들어가고 뭐 급성 심근경색 3천에 뭐 그 정도 들어가셔도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6만 원대 정도밖에 안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20년나 100세 만기로 하시게 되면 진단비 넣고 하시게 되면 보험료는 한 18만 원 이상 정도 나오시게 됩니다. 3배가 되네요. 예, 3배가 됩니다. 네네.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워서 네, 근데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갱신이 안 좋다고도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갱신은 3년 갱신은 조금 안 좋으세요. 3년은 3년마다 계속 갱신돼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눈으로 보이세요. 네. 보이시는데 이 20년 갱신 정도짜리는 뭐냐면 20년 동안은 제가 6만 원에 예를 들어서 6만 원의 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20년 동안은 6만 원을 꾸준하게 내시면서 보장만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의 그 보험료 만기까지 가시는 확률은 9% 정도밖에 안 되세요. 그 100이면 20년에 100세 만기를 가입을 하신다고 하셔도 20년 동안 보험료를 꾸준하게 납입하시는 분들이 9% 정도밖에 안 되세요. 10%도 안 된다고요? 예, 10%가 안 됩니다. 다 그 안에 갈아타시고 힘드셔서 보험을 깨시고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3년 갱신용보다는 20년 갱신짜리는 40대 후반부터는 충분하게 가입을 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문자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인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예, 40대 후반이면 아무래도 성인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공감을 갖고 계실 텐데요. 네네. 일단 20년 갱신하고 요즘 무해지나 저해지 상품들 납입 면제 가능한 거 있으니까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금액대를 비교해 보셔가지고 20년이 괜찮으신지, 또 20년은 굉장히 좀 저렴한 비용에 또 이제 이런 확률이 높은 나이이기 때문에 큰 이득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뭐 평생 가져갈 보험이라면 무해지환급형이나 저해지환급형 또 저렴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서 나한테 적절한 보험료나 보장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지를 한번 꼭 비교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하나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0106님께서 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저도 50대 여자입니다. 현재 보험료가 50만 원이 넘게 나오는데요. 이게 좀 부담이 돼서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아쉽게도 증권을 보내주신 건 아니고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오시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준 전문가님. 예, 일단 너무 광범위한데요. 제 경우를 들어볼게요. 저는 보험료를 한 어느 정도 할까요? 아까 8개 있다고 하셨죠? 예, 한 8개 정도. 50만 원 정도는 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1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는데요. 100만 원 좀 넘게 내고 있는데, 네네. 일단 그 중에 뭐 연금도 있지만은 일반 보장성 뭐 화재보험도 있고 주택 뭐 치아보험도 있고 여러 네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50만 원을 내가 내는데 부담이 된다는 거는 이제 가계 경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 관리가 들어가시면은 이게 적절한 보험료인지 많은 보험료인지 판단이 쉽게 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소득 수준의 한 8에서 한 12% 정도 선진국에서는 그 정도의 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벌면은 한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낸다고 하면은 네. 크게 부담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 몸값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50만 원의 보험료를 혼자 내신다. 가정을 했을 때 보면은 이분이 한 500에서 600, 연봉 한 6, 7천이 되시는 그런 가계 경제의 기득권을 갖고 계신다고 하면 50만 원은 절대 비싼 게 아니고, 또 여기에 저축보험료랑 보장성 보험료를 분간을 하셔야 돼요. 저축은 우리가 여유가 되면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여유가 안 되면 덜 할 수도 있잖아요. 보장성 보험료만 본다고 하면은 이게 과연 많이 나가는 보험료일지 적게 나가는 보험료는 보장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내 생활 경제, 지출과 소비와 수익과 지출을 판단을 하셔서 리스크 자산을 판단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는데요. 김성준 전문가님은 연봉이 1억이 넘으시네요. 뭐 저희야 사업가이기 때문에. 네, 저희 같은 문자 내용에 대해서 이성열 전문가께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보험료가 50만 원이 넘는다. 척도가 정말 연봉의 한 10%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연봉이 한 10에서 뭐 많으면 한 12%, 13% 정도가 되는 건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보험은 21개 있습니다. 21개 있는데, 네. 제가 이제 21개 있다 그러면, 와, 보험료 되게 많이 나가시네, 그러실 그럴 것 텐데, 같아요. 저는 41만원 나갑니다. 41만원. 근데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다 보니까 네네. 20년 갱신짜리를 조금 많이 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아플 때 이제 보장을 좀 많이 받으려고 갱신짜리를 좀 많이 들어놓고, 뭐 20년나 104만 개짜리는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제 보험에 제일 싼 거는 뭐 4,000 몇백 원짜리도 있습니다. 어떤 보험일까요? 예, 그 안에는 이제 후유자가 2억짜리 들어가 있는 수술비도 들어가 있고, 네네. 옛날에 가입을 해서 좀 보험료가 저렴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종신보험이 없어요. 저는 사망보험금에 그렇게 어떻게 필요성이 꼭 못 느끼기 때문에. 이성일 전문가님은 연금보험을 더 강조하시잖아요. 네, 저는 항상 저축을 많이 하고, 네네. 이제 조그만 금액으로 보장을 좀 많이 받는 보장성 보험을 좀 가입을 하시고, 남은 돈으로 저축이나 연금을 좀 많이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분이 제가 봤을 때 50만 원 정도 나시게 되면 이분은 보장성 보험으로 50만 원 정도는 아니실 것 같아요. 꼭 제가 봤을 때는 좀 종신보험이 하나 있지 않을까, 끼어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신보험이 뭐 연금으로 돌아갔다고 뭐 생각해서 뭐 가입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종신보험이 있다 그러면 이 문자 주신 분은 내가 종신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한번 모든 보험에 대해서 리모델링 한번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는 문자를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증권들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전화 주십시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립니다.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 방법 013-3366-0110번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도 오전 11시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